자, 챕터 4번 이번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기출 및 예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저희 강자성체 자석이 쉽게 되는 거였어요. 자석이 쉽게 되는 거. 그럼 우리 강자성체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강자성체는 조금 쉽게 외우는 게 뭐로 외우냐면요. 앞 글자만 그냥 저는 좀 따서 외워요. 니, 코, 철, 망으로 앞 글자만 조금 따서 외우고 있습니다. 니, 코, 철, 망. 왜? 원래는 니가 뭔지 알아야 되고 코가 뭔지 알아야 되고 철이 뭔지 알아야 되고 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앞 글자 그냥 니, 코, 철, 망만 한번 찾아도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거 찾았으니까 니, 코, 철망만 찾을게요. 니 있고 보기 1번 보시면은 보기 1번에는 니 있고 철 있고 망이 있어요. 코 있어요 없어요? 코가 없고 다른 거 있죠. 아, 답 아니겠네. 니, 코, 철망만 찾으라 했으니까 2번 볼게요. 니, 코, 철망만 찾으라 했는데 코 있고 망 있어요. 니 코 있어요 없어요? 니 코 없어요. 아니네요. 2번도. 3번 볼게요. 뭐만 찾으라고요? 니 코 철망요. 니 있고 철 있어요. 코하고 망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에요. 4번 볼게요. 니 코 철 망인데 뭐 있어요? 니 있고 코 있고 철 있어요. 망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4번이 돼.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니가 니켈, 코가 코발트, 철이 철, 망이 망간인 것도 알면 좋지만은 그게 어려우면은 어차피 이렇게 니, 코, 철, 망 아예 뒤에 글씨는 써져 있을 거니까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니, 코, 철망으로만 기억해도 강자성체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 코, 철망이라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반자성체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 반자성체도 기억을 해주면 좀 좋은데 못 해주면 아까 뭐는 꼭 기억하라고요? 강자성체. 자, 강자성체 니, 코, 철, 망 얘는 꼭 기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자성체 물어봤으니까 일단 강자성체 물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코발트 강자성체니까 안 되고 답 아닐 거고 니켈 답 아니네요. 강자성체니까. 그러면 일단 벌써 몇 개 없어졌어요? 2개 없어졌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알루미늄이냐 안티몬이냐인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어도 되죠. 내가 절대 생각이 안 나면은. 그럼 벌써 25%의 확률을 몇 프로까지 올린 거예요? 저희는 50%까지 올렸어요. 이제 둘 중 하나니까. 그건 이제 본인 운인 거죠. 근데 이건 모를 때 우리가 찍어야 될 때 이렇게 찍는 거예요. 강자성체만 기억하고.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사실은 다 외워야죠. 그럼 이제 반자성체 볼게요. 자, 강자성체 다음에 나온 거는 상자성체였어요. 상자성체의 물질은 백금, 산소, 알루미늄,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으면은 텅스텐까지가 상자성체다라고 했었고요. 반자성체는 금, 은, 구리, 아연, 안티몬, 비스무트 요러 개가 반자성체의 물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반자성체니까 뭐예요? 안티몬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은 꼭 강자성체까지만 외우고 강자성체에서 조금 확률 아닌 거 해갖고 확률 줄여놓고 나서 찍기에도 확률 찍기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꼭 강자성체만이라도는 꼭 외워줘라. 근데 원래는 이렇게 다 외워주는 게 제일 확실하게 답을 찍기 위해서는 다 외워주셔야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자석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못하는 것은 1번입니다. 자극은 자석의 양 끝에서 가장 강하다. 자극은 이렇게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다면은 항상 어디에서 자석이 많이 붙어요? 이쪽에서 밀고 당기는 힘이 가장 강하죠. 양 끝에서 맞죠? 1번 맞네요. 2번입니다. 자극이 가지는 자기량은 항상 N극이 강해야 되나요? N극과 S극 둘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가지는 양은 똑같아야죠. 다르면 N극만 세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똑같아야 된다. 근데 2번이 N극이 강하다 했으니까 2번이 일단 답이 되네요. 3번입니다. 자석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극성이 있다. 자석은 어떻게 있다고요? N극, S극 두 종류 맞고요. 4번입니다. 같은 극성의 자석은 서로 반발하고 다른 극성은 서로 흡입한다. 우리 N극과 N극 갖다 내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힘이죠. 절대 안 붙잖아요. 근데 자석과 자석이 딱 하고 붙는 거 그거는 뭐예요? 극성이 서로 다르니까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N극과 S극은 흡입하는 거고 N극과 N극은 반발한다라는 거.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아닌 것은 2번이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강자성체의 투자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투자율은 매질의 두께에 비례한다는데 매질의 두께에 반비례입니다. 매질이 두꺼우면은 투자율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투자율은 어떠한 이런 물체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굉장히 두꺼우면은 거기에 자석이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가 잘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질에는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은 자석이 통과할 수 없어. 그러면 자석이 통과 못하면은 자석이 안 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율은 자속 밀도에 반비례한다. 자, 자속 밀도 B를 보면은 자속 밀도 B는 A분의 파이였고 얘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였고 투자율 뮤에다가 자개의 세기 H를 곱해준 거와도 같다 했어요. 그러면 자속 밀도 B와 뮤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반비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요. 3번 투자율이 큰 것은 자속이 통과하기 어렵다. 투자율은 자속이 통과가 쉬워야지 자석이 된다 했어요. 투자율은 자석이 되게 만드는 거라 했어요. 근데 투자율이 커야지 자석이 그만큼 많이 통과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자석이.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투자율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 자속 밀도 B는 뮤H였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개의 세기 H는 뮤분의 B야 라는 거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H는 자기장의 세기, 자개의 세기고요. 뮤랑 투자율과 자개의 세기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기장의 세기가 크면은 투자율은 작을 거고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면은 투자율은 커지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크기가 바뀔 거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자손 밀도의 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다. 자손 밀도 B는 뭐라고요? 자손 밀도 B는 A분의 파이 4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 얘는 뮤 H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율 H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H는 뮤분의 B가 되는 거죠. 자손 밀도의 투자율을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곱한 것과 같대요. 설명이 잘못된 거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단위 자극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단위 자극에 작용하는 힘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F는 MH로도 구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F는 MH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수직 단면의 자력선 밀도와 같다. 단위 길이당 기자력과 같다. 요것도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더라라는 거.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진공중 투자율 뮤 제로 헨리 퍼 미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투자율의 단위는 뮤 헨리 퍼 미터였어요. 투자율은 뮤였고요. 그럼 우리 자 투자율 뮤를 보시면은 투자율 뮤였고요. 얘의 단위가 헨리 퍼 미터였어요. 헨리 퍼 미터였고 그럼 우리 투자율 뮤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투자율 뮤는 뮤 제로와 뮤 S를 곱해준 게 투자율 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뮤 제로는 공기중 투자율. 공기중 투자율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비투자율 뮤 S는 공기중 진공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1이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투자율도 얼마인지 주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물어봤어요? 공기중 투자율, 진공중 투자율 물어봤기 때문에 공기중, 진공중은 얼마라고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기력선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찾아주면 되네요. 자, 자기력선의 설명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기력선은 어디서 시작해요? N에서 시작해 S로 끝난다예요. 1번 틀렸어요. 2번 자기력선은 서로 뭐예요?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가 맞죠? 2번도 틀렸네요. 교차한다니까. 3번 자기력선은 뭐라고요? N에서 S로 끝. 시작과 끝이었어요. N에서 시작, S로 끝. 아, 뭐예요? 3번이 맞아요. 3번이 맞는 거고. 4번 자기력선은 자기력의 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상의 선이었어요. 가상의 선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자기력선 보이지 않아요. 그걸 가상으로 나타낸 선이 자기력선이었어요. 4번도 틀린 거죠. 보인다 했으니까. 보이면 안 돼요. 이상해요.
이렇게 7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자장의 세기 20A 턴/미터인 곳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웨버의 자극을 놓았다. 작용하는 힘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작용하는 힘은 자기력이에요. 자기력 F는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로 구할 수 있었고, 얘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없죠. 뭐가 주어졌어요? 자장의 세기 M, 요거만 주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자기력 구해? 자기력 공식은 이건데, 근데 우리 뭐라 했어요? 자개의 세기, 자장의 세기 H는 뭐 해주면 됐어요? 쿨롱의 법칙에다가 뭐만 없애라고요? M을 하나만 없애라 라고 했었어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M을 하나만 없애라 했어요. 그러면 이 자기력과 자장의 세기 H가 무슨 관계라고요? 힘은 자극을 곱해줘. 어디에요? 자기의 세기에다가 곱해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M에. 그래서 요거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주니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해줘라고 했으니까 MH죠. 그러면 지금 F는 MH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자극이 얼마 주어졌어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H 얼마 주어졌어요? 20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2에다가 8을 곱해줘도 얼마예요? 16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일단 보기에서 16이 돼야 돼요. 16. 0.16이 될 수도 있고 뭐 1.6이 될 수도 있고 0.16이 될 수도 있고 0.016이 될 수도 있고 160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무슨 수가 돼요? 2하고 8을 곱하는 순간 16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하고 6이라는 숫자가. 그럼 1하고 6이라는 숫자 들어가는 거 뭐밖에 없어요? 지금 얘는 운이 좋게 1번밖에 없죠. 그래서 0.16. 왜? 2하고 8 곱하는 순간 2, 8에 16이잖아요. 근데 얘가 1하고 6이 0.16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16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확실하게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1하고 6이라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16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는 거죠. 계산 안 하고도 2, 8에 16이니까. 요건데 사실은 이제 이걸 계산하면은 0.16이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찾자라는 거죠. 왜 어렵게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답이 하나일 때는 왜 2하고 8은 16이네 해서 2하고 6이 들어가는 거 찾자. 그럼 2하고 6 들어가는 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일 땐 당연히 계산해야겠죠. 근데 하나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려면은 극으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예요. 한번 볼게요. 자, 자기장의 세기 H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H는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라고 했었어요. 얘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몇 배로 한대요? 자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배로 한대요. 2분의 1. 얘가 2분의 1, 절반 가까이 줄여야 된대. 절반 가까이.
그러면 절반 가까이 줄여야 된다 할 때 거리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래요? 거리의 제곱 관계래요. 거리의 제곱 관계. 그러면 거리의 제곱 관계인데 만약에 거리를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니까 몇 배가 돼버려요? 4배가 돼버리잖아요. 4배 돼버리면 얼마 돼요? 4분의 1 되잖아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3배 넣어버리면 3의 제곱이니까 일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들은 커지니까 안 돼요. 오히려. 너무 커지니까. 그럼 지금 보기 몇 번이에요? 루트 3이냐 루트 2배냐를 넣어갖고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를 루트 3의 제곱을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냐 계산하면 되죠. 2분의 1이 안 나오면은 아닌 거잖아요. 반대로 루트 2의 제곱 넣어갖고 2분의 1이 나오냐 그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을 해야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루트 2배다. 왜요? 거리의 제곱배니까. 그래서 거리의 제곱배 해야지 그만큼 준다라는 거죠. 자기의 세기가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9배 감소한다 이 말이 나오거나 2분의 1배가 돼야 돼 라는 걸 찾아주니까 답은 루트 2가 된다 9번에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10번입니다. 진공 속에서 1m의 거리를 두고 10의 마이너스 3승해보와 10의 마이너스 5승해보의 자극이 놓였다.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 뉴턴은 힘이니까 뭐예요? 자기력이요. 자기력 F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인데 얘는 공식으로 물어볼 때고 계산으로 물어볼 때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M1, M2다. 얘를 쓰면 됩니다. 계산하라 하면은 계산은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심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거리는 1이네요. 1의 제곱분의 M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얘를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오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5승하고 4승하고 하나씩 없어지면서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답이 나오겠네요. 5랑 4랑 없어지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0의 마이너스 4승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 3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되고 6.33은 그대로 살리니까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 이건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모르시면은 계산기 두드리면은 답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알려줄 겁니다. 그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1번이에요. 공기 중 윌에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자, 공기 중에 자력선 수 물어봤습니다. 자기력선의 수는 뮤분의 m개였습니다. 뮤분의 m개. 근데 여기서 공기 중이라고 하면은 공기 중은 뮤 제로분의 m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 공기 중은 뮤 제로는 얼마의 값을 갖고 있었어요? 4 곱하기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바로 뮤 제로였으니까요. 얘가 뮤 제로였으니까요. 그럼 파이는 3.14로 풀 수 있으니까요. 3.14, 4 곱하기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m. 자극 얼마라고요? 1이요. 1.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개수 나온다. 그러면 개수는 얼마를 가리키냐? 7.958 곱하기 10의 5승계수가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극의 세기가 20에버인 길이가 15cm의 막대 자석의 자기 모멘트는 몇 웨버미터인가 라는 거네요. 그러면 자기 모멘트 M 나오면은 뭐만 해주면 됐어요? M은 자극에다가 길이를 곱해줘. 이게 자기 모멘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극이 20 곱하기 막대가 15cm. 길이는 미터예요. 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0.15.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오겠네요. 20 곱하기 0.15니까 3웨버미터.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100인 점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위에버에 자극을 놓았을 때 자극에 작용하는 자기 이력, 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극과 자기장 세기 나오면 F는 뭐로 구할 수 있었다고요? F는 mh다. 요거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자, m은 지금 얼마 주어졌어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h 100 요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얘하고 얘 계산하면은 답은 8을 가리킨다라는 거. 왜 F는 MH가 돼요? F는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였고 H는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었으니까요. 그럼 F가 되기 위해서는 뭐만 하나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M을 하나 곱해주면은 M1, M2, M이 두 개로 되니까 그랬었다라는 거. 그래서 F는 MH야. 이게 나왔다라는 거.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자기력과 자개의 세기를 통해서 요 공식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 했었어요. 그래서 F는 MH가 돼서 이렇게 풀 수 있었다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전기와 자기의 요소를 서로 대칭하게 나타내지 않는 거. 자, 전기는 자석과 일치한다 했었죠. 뭐예요? 전기를 자라는 말로만 바꾸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력은요? 자로 말을 바꾸면 뭐가 돼요? 자기력. 전개는요? 자로 말을 바꾸면요? 자개. 전하는요? 자로 말을 바꾸면은 자하. 근데 이 자하는 뭐라고요? 자극. 요것과 같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전율은요? 투자율. 전속은요? 자속. 전속 밀도는요? 자속 밀도. 전위는요? 전기 H 전위는 자석 H 자위로. 요렇게 전을 자로만 바꿔주면은 바로 관계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전개는 자개. 맞죠? 전속 밀도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자속 밀도로. 2번 틀렸네요. 3번 유전율 투자율 맞고 4번 전속 자속도 맞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번. 전속 밀도는 자속 밀도인데 다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타내지 않는 것이니까 2번. 전속 밀도는 자속 밀도와 같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은 쉽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이에요. 평균 길이가 40cm인 한 상철심에 200개의 코일을 감고 여기에 5A의 전류를 흘렀을 때 철심 내의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서 힌트는 바로 이 한상철심의 자기장의 세기야 라는 거. 한상철심이 뭐였어요? 제가 한상솔레노이드였어요.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는, 한상솔레노이드 자개 세기 H는 어떻게 한다고요? 2파이 R분의 NI야. 얘를 꼭 기억하라 했어요. 근데 제가 2파이 R분의 NI는 뭐랑 같다 했어요? L분의 NIR로도 나올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L분의 NI로 쓸 때는 L이 평균 길이 이 말이 나오거나 또는 자로라는 말이 나올 때만 L로 쓸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지금 뭐로 나왔어요? 한상철심의 자개의 세기인데 길이, 평균 길이로 나왔죠. 그러니까 뭐로 써요? H는? L분의 NI 얘로 쓸 수 있다. 그럼 지금 L이 얼마예요? 40cm. 근데 우리 길이는 미터니까 0.4 미터. 분의 가문 횟수 200 곱하기 전류 5. 요거 계산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5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2500과 같은 거 찾아주니까 25 곱하기 10의 2승이겠네요. 공 2개를 붙여주는 거니까 2승은. 그래서 2500, 25 곱하기 10의 2승, 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에 전류를 통했을 때 10cm 떨어진 점 자개의 세기가 2A라면은 전류의 크기는 약 몇 암페어인가 이건데, 일단 뭐 나왔어요? 무한장 직선 나왔어요. 그럼 우리 무한장 직선일 때 자, 무한장 직선의 H는 뭐 한다고요? 기억 안 나면 뭐 하자고요? 한상솔레노이드의 H부터 적자고요. 한상솔레노이드 H는 무조건 기억하자 했어요. 2파이 R분의 NI다. 이거를 무조건 기억하자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적어놓고 뭐 하자고요? 직선은 철심을 감을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했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H는 무한장 직선일 때 H는 2파이 R분의 곤선 감을 필요 없으니까 곤선만 없애라. 2파이 R분의 I다 요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H가 아니고 뭐 물어봤어요? 전류 물어봤어요. 전류. 그러면 H랑 I랑 자리 바꾸니까 I는 2파이 RH 요렇게 나오겠네요. 2파이 RH. 그럼 제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2 곱하기 파이는 3.14 곱하기 R. 간격 얼마요? 10cm니까 0.1 곱하기 자개의 세기 H가 2. 요거 계산해주면은 전류 얼마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류는 얘를 계산하면은 전류는 1.26이야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16번까지 풀어봤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5cm, 곤수가 100K인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은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하고 물어봤어요. 마찬가지 온용 코일이에요. 근데 우리 온용 코일도 뭐 기억하자고요? 한상 솔레노이드 기억하자 했었어요. 온용 코일의 자기장의 세기는 H는 기억 안 나면은 일단 어떻게 하자고요? 환상 솔레노이드 2 파이 R분의 N I 얘를 적어놓고 나서 온용 코일은 두 개의 선이니까 뭐가 없다고요? 파이가 없어. 그래서 뭐 하라고요? 파이 지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파이 지우니까 얼마가 돼요? 2R분의 NI야. 이게 되더라. 온용 코일은. 그러면 이거에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은 H는 2 곱하기 간격, 반지름 5cm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센치니까 미터로 0.05분의 N, 가문의 수 100 곱하기 전류 15.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자개의 세기 답 나온다. 자개의 세기는 15,000 나오게 됩니다. 15,000. 답은 2번이고요.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1cm당 곤선수가 10이다. 무한길이 솔레노이드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의 외부 자개의 세기는 하고 물어봤어요. 무한장 솔레노이드래요. 우리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얼마라고요? 소문자 N에다가 전류 I를 곱해주는 거다요. 근데 여기서 소문자 N은 뭘 나타냈었냐면은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의미한대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의미한데 여기서 단위 길이는 1m당이었어요. 1m당 감은 횟수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cm니까 뭐 해야 돼요? 10cm. 10cm가 100cm여야지 뭐예요? 1m 되는 거잖아요. 100cm가 1m죠. 그래서 얘를 1cm당 10이니까 뭐로 해야 된다고요? 1m는 100cm. 100 곱하기 10으로요. 그러면은 1m로 만들어야 되니까 100cm가 1m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 이러면은 뭐가 돼요? 1m당 감은 횟수야 라는 거예요. 1m당 감은 횟수. 왜? 100cm가 1m니까. 그래서 100 곱하기 10 곱하기 전류 얼마요? 1. 얘를 넣어주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건데 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뭐 물어봤어요? 사실 얘는 보지도 않고 외부잖아요. 외부.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각도가 아니고 숫자에서 0이 나오면 뭐라고요? 0이 답일 확률이 80%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보지도 않고 0 찍어줬어도 돼요. 왜? 외부니까.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외부가 아니고 뭐에 대한 거예요? 얘는 지금 내부의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 요렇게 하는 거고 외부라 물어봤으니까 외부는 그냥 바로 0이다. 이걸 찍어줬으면 됐습니다. 제가 이 공식을 한번 설명한 거는 무한장 솔레노이드 공식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번 적어준 거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은 외부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거 계산 안 하고 뭐예요? 0에다가 체크해 주셔야 된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입니다. 단위 길이당 곤수가 100K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의 자장은 이거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예요. 똑같이.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NI.
근데 여기서 n은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야. 근데 여기서 단위 길이가 얼마라고요? 1m당. 1m당 감은 횟수예요. 근데 지금 아예 뭐예요? 단위 길이당. 그냥 1m당으로 주어진 거네요. 100회래요. 뭐 해주면 돼요? 100 곱하기 10. 요거 계산하면은 답 나오겠네요. 100 곱하기 10. 그럼 10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100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00 곱하기 10이다. 1000. 암페어턴 퍼 미터야. 왜요? 내부니까요. 외부였으면 0인데 이번엔 내부 물어봤으니까 100 곱하기 10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이에요. 단면적이 5cm 제곱미터, 길이 1m, 비투자율 10의 3승인 환상철심에 600회의 곤선을 감고 이것에 0.5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경우 자기력의 세기는 H 물어본 거죠. 항상솔레노이드. 항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예요.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가 되거나 또는 L분의 NI가 돼요. 근데 우리 여기 말이 많죠? 함정이에요. 왜? 이거 하면 돼요. 2파이 R분의 NI나 L분의 NI. 근데 여기 L은 뭐라고요? 평균 길이로 주어지거나 자로로 주어졌을 때 써라 했잖아요. 평균 길이나 자로로 주어졌을 때는 L분의 NI로 쓴다 했어요. 근데 지금 볼게요. 길이로 주어졌잖아요. 길이 1m. 뭐예요? 가문 횟수 600회. 뭐예요? 전류 0.5A. L분의 NI예요. 단면적 비투자율 이게 다 뭐예요? 함정이에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H는 뭐 해주면 돼요? 함상철심이니까 H는 길이로 남았으니까 L분의 NI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L분의 NI로. 그러면 자 지금 L 얼마 주어요? 길이 1m 1 분의 N 몇 회예요? 600회 곱하기 전류 얼마요? 0.5요. 그럼 0.5랑 600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자기력의 세기, 자개의 세기 300 나오겠네요. 답은 300. 지금 이 비투자율과 단면적을 보고 이거 도대체 무슨 공식이야 한데 함정이야 함정. 왜? 함상철심의 자개의 세기는 적어요. H는 2πr분의 NI 또는 L분의 NI. 근데 L은 언제 쓴다고요? 길이로 주어지거나 자로로 주어지거나. 지금 길이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L분의 NI네. 그러면 단면적과 비투자율은 함정이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H는 L분의 NI 300이 답이 되더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전류와 자장의 세기에 관계가 있는 것은 어떤 법칙인가? 자, 전류와 자장의 세기, 전류와 자장의 자기력의 방향,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암페르의 오르나사 법칙과 비오사바르의 차이를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암페르의 오르나사는 뭘 구하냐? 전류와 자기력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이에요. 또는 이 자기력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자개의 세기의 방향. 자개의 세기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방향이 아니죠. 방향이 아니니까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될 수가 없고 바로 뭐가 되냐?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에요. 이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 뭐였냐면은 전류와 자개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자기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랑도 같은 말이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니까 답은 비오사바르 법칙이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에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이잖아요. 자개의 방향. 자, 자개의 방향은 뭐라고요? 전류와 자개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야 라는 거.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나사바의 법칙, 오른나사 법칙, 오른나사 찾아주면 됩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오른손 나사.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에요. 다음 중 자기 저항의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자, 자기 저항 R은 어떻게 구했어요? 자기 저항 R은 저희 뮤 A분의 L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뭐랑 같다고요? 자속 파이분의 기자력 F랑 같았어요. 기자력. 근데 우리 이 기자력 F는 어떻게 구했다고요? 파이분의 NI로 구할 수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전류의 단위는 뭐라고요? 암페어. N은 곤수였어요. 곤수. N은 곤수. 감다. 몇 번 감았냐? 감다 턴. 퍼. 자속의 단위는 웨버. 그래서 암페어 턴 퍼 웨버가 자기 저항의 단위다라고 했었습니다. 암페어 턴 퍼 웨버. 턴 퍼 웨버. 요게 바로 자기 저항의 단위야. 그래서 웨버 퍼 암페어 턴, 암페어 턴 웨버 이 두 개가 항상 나란히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더라도 2번과 4번 요 둘 중에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자기 저항. 자, 암페어 턴 퍼 웨버냐, 웨버 퍼 암페어 턴이냐 거기서 둘 중에 하나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답은 암페어 턴 퍼 웨버 2번이 답이 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 자석의 반발, 반자성체였습니다. 반발하다, 반자성체. 답은 4번이 되더라라는 거. 근데 우리 반자성체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석의 반대, 반자성체. 금, 은, 구리, 아연, 안티몬, 비스무트가 있다. 자, 요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자성체는 요러한 물질이 있고 자석의 반대, 자석에 반발하는 거야 라는 거. 자, 그래서 24번 답 반자성체였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이에요. 다음 중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력선은 뭐 기억하라고요? N에서 S로. N에서 S로. 맞죠? 1번은 맞아요. 2번.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점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이건 아직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요.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 3번도 자기장의 크기는 그 점에 있어서 자기력선의 밀도를 나타낸다. 이것도 사실 맞는데 이것도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봐요. 4번 읽어볼게요.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하면 돼야 안 돼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교차한대요. 뭐예요? 옳지 않는 거 4번이에요. 사실 자기력선 성질이 1번부터 요 4번이 다 자기력선의 성질인데 문제 갖고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S에서 N으로 할 거야. 이거랑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해. 교차하지 않는데 서로 교차해. 이 말로밖에 거의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만 잘 읽어봐도 이런 식으로 좀 찾을 수 있어요. 교차하지 않는다는데 교차한다라는 말이 있냐? N에서 S인데 S에서 N으로 끝나냐? 요렇게만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그 두 개 꼭 확인하시면은 읽어보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얘는 좀 모르겠어 하면은 일단 3번, 2번, 3번은 넘어가보고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꼭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외운 것 중에서. 그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이에요. 다음 중 자기장 내에서 같은 크기의 자극이 존재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물질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자기장의 세기 H 한번 볼게요. H는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는 같대요? M은 같대요, M. M이 같대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자기장의 세기 얘를 바꾸려면은 뭐밖에 없어요? 거리를 바꿔야 되는데 거리를 바꾼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도 안 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투자율. 요 투자율을 바꾸면은 얘가 적으면은 뭐예요? H가 커질 거고 투자율이 크면은 H는 뭐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투자율이 크다 이 말은 뭐예요? 비투자율이 커야 돼요. 비투자율이 크다. 그럼 비투자율이 1보다 큰 게 있었고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큰 게 있었고 1보다 큰 게 있었고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게 있었죠. 요게 바로 뭐였어요? 강자성체. 1보다 큰 거는 상자성체. 1보다 작은 거는 반자성체. 요거였어요. 그러면 자, 어떤 거예요? 강자성체는 니코철망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뭐예요? 투자율이 비투자율이 큰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작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니켈 이런 것도는 아닐 거고 상자성체는 뭐였어요? 백금, 산소, 알루미늄, 텅슨텐이었어요. 이거 역시 뭐예요? 투자율이 그래도 강자성체보다는 아니지만 투자율이 좀 큰 물체들이죠. 근데 반자성체는 뭐예요? 아예 투자율과 반대되는 거. 금, 은, 구리, 아연, 안티몬, 비스무트. 얘들은 뭐예요? 투자율이 작다. 비투자율이 작으면은 투자율 역시 작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투자율이 작으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답은 비투자율이 작은 거 찾아주면 됩니다. 구리 비투자율 작잖아요. 반대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투자율이 작은 물질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 투자율이 작으면 자기장의 세기는 클 거니까. 그래서 찾아주면은 반자성체를 찾아주면 됩니다. 투자율이 작은 거, 반자성체.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공기 중 1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했던 건데 이런 게 한 번씩 더 잘 나와서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면 자, 공기 중일 때의 자기력선의 수는 뭐였어요? 자, 공기 중일 때가 아니고 일단 우리 자기력선의 수로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자기력선 수는 뮤분의 m개다. 요거로 한다 했습니다. 근데 공기 중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기 중은 뮤 제로분의 m개야. 이거로 한다 했어요. 그럼 공기 중일 때는 4
곱하기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m이야. 이거 계산하면은 답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요렇게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28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M1, M2를 거리 Rm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식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자기력 F. 자, 자기력 F를 그냥 공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자기력 F는 어떻게 된다고요? 4 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요. 얘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요. 얘는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요. 이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 그러면 얘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 답이, 저는 4파이 뮤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4파이 뮤분의 1이 없고 뭐예요? 4파이 뮤의 제로도 있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답 4번이 되는데, 왜 그래요? 저는 4파이 뮤로 썼는데, 보기에는 4파이 뮤의 제로로 나와 있어요. 얘가 왜 그래요? 진공 중이니까. 자, 저희가 진공, 뮤는 뭐였어요? 뮤는 뮤 제로랑 뮤 S가 곱해주는 거였는데, 진공 중일 때는 얼마였다고요? 뮤 S가 1이에요. 1 곱하기 뮤 제로 하면은 그냥 뭐 남아요? 뮤는 뮤 제로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 뮤 대신에 뭐 쓰는 거예요? 뮤 제로로도 쓸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4파이 뮤분의 1 R의 제곱분의 M1, M2 요렇게 외워서 그냥 이틀 찾아주면 돼요. 뮤든 뮤 제로든 신경 쓰지 말고, 뮤든 뮤 제로든 신경 쓰지 말고 아예 그냥 이틀 자체를 찾으니까 뭐예요? 답은 4번이네. 뮤분의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4번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하력, 자기장의 세기를 표시하는 식과 관계가 있는 거. 자기장의 세기, H. H는 4 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 요거도 한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H는 또 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자석 밀도 B에서. 자석 밀도 B에서 자석 밀도 B는 A분의 파이 4파이 R의 제곱분의 파이, 이거는 뮤 H였어요. 그럼 H는 어떻게 구해요? H는 뮤분의 B, 이거로 구할 수 있어요. 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또 뭐로 가야 돼요? 전자석으로 이제. 그러면 전자석의 자개의 세기는 뭐가 있었어요? 기본이 뭐였어요, 우리? 한상솔레노이드. 한상솔레노이드를 기본으로 보자 했죠. 전자석은.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는요 2파이 R분의 NI였어요. 없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얘는 L분의 NI로도 쓸 수 있었어. H 요렇게 딱 생각나는 거 저거 갖고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가 돼요? L분의 NI네. 자개의 세기니까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입니다. 길이 5cm의 균일한 자로에 10회의 도선을 감고 1A의 전류를 흘릴 때 자로의 자장의 세기는, 자로만 나와도 뭐라고요?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요.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가 있었지만 얘는 L분의 NI로도 써먹는다. 근데 여기서 L은 평균 길이가 나오거나 자로라고 주어지면은 얘를 써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자로 주어졌으니까 H는 L분의 NI입니다. L이 얼마 주어졌어요? 5cm. 그러니까 뭐예요? 0.05 미터 분의 N 10 곱하기 1. 얘를 계산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0.05분의 10 곱하기 1 계산하니까 답은 200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0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입니다. 한상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상솔레노이드의 H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한상솔레노이드의 H는 2파이 R분의 NI 이거나 L분의 NI야. 요거에서 이제 맞는 말 찾아주면 되겠죠. 자, 자장의 세기는 곤수, 전류, 반지름과 관계없어요? 반지름, 곤수, 전류 관계 있어요. 2번 1번 아예 아니죠. 2번 곤수하고 무슨 관계예요? N하고 비례 관계예요. 이것도 아니죠. 3번 반지름과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3번도 아니죠. 4번 I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다. I랑 비례잖아요. 4번 맞네요. 답은 4번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 적어놓고 반지름 곤수 무슨 관계야? 라고 찾아주면 돼요. 공식 적어놓고 한상솔레노이드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전류에 의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맞게 나타내는 거. 우리 비오사바르 법칙 하면은 첫 번째로 뭐 기억했어야 됐어요? 전류와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거야. 말로 이거를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된다 했고 정의 기억해야 된다 했고 두 번째는 비오사바르 법칙은 변화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 4파이 R의 제곱분의 전류는 그대로인데 변화된 길이에 이 변화된 길이가 바뀌었으면 각도가 생길 거니까 각도가 좀 생겨. 이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4파이 R의 제곱분의 I 될 L 사인 세타. 그럼 4파이 R의 제곱분의 일단은 다 4파이 R의 제곱이 밑에 있는 걸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일단 2번은 아니에요. 2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뭘 찾아주냐? 분자에 제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곱이. 그럼 제곱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곱 들어간 건 일단 없어요. 3번도 아니네요. 그럼 이제 뭐예요? 1번 아니면 4번이야. 요렇게 무조건. 제곱은 분모의 제곱이 들어가고 분자 쪽엔 제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런 식으로 조금 없애주니까 여기 분자의 제곱 없으니까 얘는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자의 분모의 제곱이 있는 거 1번, 3번 그러면 4번은 살아야 된대. 분자에도 제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분자의 제곱이 있는 건 일단 없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1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오사바르는 전류와 자개의 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전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전류 아니잖아요. R이니까. 4번은 전류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아예 외워주시면 좋은데 이 공식이 좀 외우기 힘들어 하면은 비오사바르는 먼저 분모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분자에는 제곱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분자에 무조건 전류가 들어가야 돼. 그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기 회로의 길이 L 미터, 단면적 A 제곱미터, 투자율 뮤,
헨리 퍼 미터일 때 자기 저항 R 암페어 턴 퍼 웨버를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그럼 우리 자기 저항 R은요. 뮤 A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었고 얘는 자속 파이분의 기자력 F로 나타낼 수 있었고 기자력 F는 자속 파이분의 기자력은 NI랑 같았으니까 파이분의 NI 요렇게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저항이기 때문에 요거 3개 중에 하나 찾아주시면 돼요. 저항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파이랑은 아예 안 들어가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고 이거 뮤 A분의 L을 찾아주시면은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까지 하면은 33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렇게 저희 챕터 4번의 이론 내용과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